대한민국 1호 부부 강사 누구부터 할까요? 네, 남편 두상달 선생님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31살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신혼초 잡아야지. 딱 이거 하나 알고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속담치고 틀린 말이 없지요. 아무튼 그때 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내를 길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다가도 아내가 좀 말이 많다 싶으면 집에 들어와서 당신 오늘 말이 많았어. 여자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고 체견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은 아내는 말이 없고 아이들도 문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집에는 질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야? 정말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큰 수를 치고 했습니다. 나같이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이 어디가 있어. 그런 자부심을 얻고 가지고 몇십 년을 살게 됐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살던 친구 부부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패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걸 와서 좀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었죠.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듣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기를 가보자고 저를 계속 꼬드겼습니다. 정말 가고 싫지만은 아내가 집요하게 꼬드기는 바람에 정말 억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분위기는 가부장적인 문화고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강의에서 여자 편을 듣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다가 아내가 공감이 되었는지 갑자기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냥 설움에 차오르는 그러한 울음을 웃는 것이었어요. 강의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저는 무슨 큰 문제나 있고 죄인 것처럼 어쩔 줄 모르겠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참 울음을 울더니 드디어 울음을 그쳤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냐고 그랬더니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데 내가 던진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아내한테 큰 상처로 차곡차곡 다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아내의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아내한테 대하는 말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툭 하면 내뱉은 말이 있었어요. 여자가 말이야 왜 말이 많아? 아니면 이 바보야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말들을 그치게 됐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고치려는 노력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모르고 한평생을 살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바로 그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었죠. 제가 처음에 무조건 신혼초 잡아야지 이 말 했었는데 이 말은 정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과 완력으로 상대를 잡는 것은 잡는 것이 아니고 정복입니다. 정복한 사람은 신날지 모르지만은 정복당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혼을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난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신혼초가 아니더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비나이나 지적 같은 그런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살입니다. 따라서 실력이나 완력으로 상대를 휘어잡을 것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 또 친절과 사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결혼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네.
갑자기 하실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네,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죠? 네. 기분 나쁘시죠? 아니요,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네. 다시 막 약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아이고. 그동안 좀 변했나? 네. 정말 많이 변했을까? 아 근데 요즘도 가끔 그러죠. 아니 근데 저는 신혼 초에는 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네. 근데 뭐 참 대개의 남자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잡아야 된다, 눌러야 된다. 네. 그래야 내가 살기가 편해진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신혼초에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정말. 근데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요. 저는 신혼초 반드시 잡아야 할 건 서로의 마음이에요. 오 예. 근데 마음 잡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게 그때? 잡을 때가 저는 없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때는 그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 할머니가 늘 얘기하셨어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그거 당연히 옛날 어른들 다 그랬죠. 그럼요. 그러면 귀머거리 3년 장년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히 남편이 그리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냥 강한 사람이니까 감히 눈 똑바로 쳐들고 대꾸도 못 해보고 살았죠. 자, 그러면 강한 것이 아니고 좀 개성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화끈한 거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화끈한 거고 양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게 네. 아내 된 입장에서 부당한 말과 대우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혼초에? 신혼초에 제가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요. 네. 지금은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싸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결혼한 지 한 13, 14년까지 눈 똑바로 듣고 덤벼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안 사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은 그렇습니다만은 젊은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저는 싸울 때는 싸워야 싸워라. 된다고 알겠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의견을 얘기해야죠. 네. 근데 싸울 땐 싸우지만 어떻게 싸우냐가 중요하죠. 서로 그 자존심을 너무 갈구려고 애를 쓴다든지 예. 서로 인격을 너무나 밟는다든지 네. 이런 싸움은 안 되고 예. 싸움하면서라도 그래도 상대방을 좀 조금씩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마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잘못 싸우면은 멀어지고요. 파경으로. 그렇죠. 잘 싸우면 가까워져요. 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못 싸우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잘 우리 싸워라. 선생님은 그 모임 한 번에 그렇게 완빵에 그냥 고치셨어요? 아니요. 완빵에 고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조금 제가 비참해졌죠. 삶이 이제 힘들어졌고 이제. 그러니까 깨달으신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를 강사 삼으려고 데려갔었 오라 그랬었어요 사실은. 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진짜 필요하다. 우리 부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부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자, 근데 어쨌든 싸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잘 싸우는 노하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말하는 방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네. 그 피부치를 걸어놓으면 안 돼요. 1. 피부치를 그래서 거론하지 뭐 말아라. 장인 장모를 걸어놓는다든지 네. 처남을 걸어놓으면은 이중 비난이 돼요. 네, 니네 집안이 그렇지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건 완전 인격의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치를 걸어놓지 말라. 음, 또 폭력이나 폭언을 쓰지 말라. 주먹 나가는 거. 네, 왜냐하면 사람은 개돼지가 아닌데 네, 네. 두들겨 펴가지고 고칠 수가 있지 않거든요. 때려 부시는 것도 안 돼요. 그렇죠. 폭력은 절대 그리고 폭력은 대물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보다 보면은 폭력성 사람 보면은 하나같이 그 부모가 폭력을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그렇더군요. 거기서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이게 얘기해 보면은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그날 그 사건으로만 얘기하는데 싸워야 되는데. 24시간이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소멸돼요. 그래야지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딱 들으면 남자부터 시킬 것 같아요, 여자부터 말을 시킬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요? 여자부터 시킵니까? 여자부터 시키면요. 네. 그러니까 남자부터 시켜요. 왜냐면은 남자를 딱 시키면은 결론을 딱 내가지고 네. 현재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결론을 해줘요. 네. 그러면 전체를 파악하는데 여자 시키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신혼여행 갔을 때, 아니면 내가 첫 아이 가졌을 때. 연애 때부터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럼요. 고구려 때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밤 새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부터 시켜요. 그래서 24시간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소멸된다. 그래서 늘 그러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그런 원칙들이 쭉 있어요, 이제요.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습관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안 되죠. 예. 정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것이지 나빠서 못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논리에 막 이렇게 쌓여서 산다는 얘기. 맞아요. 그렇죠. 롱 인포메이션. 맞아요. 잘못된 데 입력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잘못 배운 것을 그것이 전체인 양 알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 저 두 선생님 같은 네. 두 전기. 이사장님 같은 그 자극이 있어야겠군요. 그렇죠. 삶의 전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공부가 좀 필요하죠. 네. 우리가 사실 부부도 면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면허를 줘야지 결혼한다. 이러면 아마 다 배울 거예요. 서로. 어느 결혼식장에 제가 갔더니요, 그 주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신랑 면허증 있어요? 신부 면허증 있어요? 그 양가 어머니 면허증 있어요? 이렇게 뭐 물어보죠. 맞아요. 저희가 책- 늘 강조한 거예요. 책에도 그 우리 기사가 아까 나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면허도 무면허면 그 사고를 치고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음, 부부로 살아가는 공부 배워본 일이 없거든요. 배워야겠군요. 그렇죠. 자, 모르니까 문제예요. 2부에서 이제 그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 강의에서 듣고요. 이제